1년의 반을 지나면서 내가 이제 지금 연초에 계획해서 지금까지 행했던 것들의 아주 작은 첫 열매라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7월 첫째 주 우리 맥주 감사주일, 24년도 맥주 감사주일을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뭘까?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 첫 열매를 드리는, 뭔가 추수감사주일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첫 수확물을 내어드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하면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정말 보리예요. 보리, 밀 이런 건데, 요때는 정말 말 그대로 밀과 보리.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뭐 딱히 보리를 그리고 밀을 많이 농사를 짓지는 않으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잘 구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가져왔냐면 이런 그냥 자연색으로 된 밀을 가져왔어요. 6월절 이후 7주에 지킨다고 해서 또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맥주절, 77절 같은 내용입니다. 들판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첫 열매를 수확해서 그것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절에서는 좀 화려하고 좀 비비드한 컬러들을 가진 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열매처럼 보이는 소재들은 잘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빨간색 장미와 빨간색 열매가 달려있는 것 같은 하이페리쿰을 이용해서 그런 풍성한 부분들을 조금 더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자리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른들이 장록수라고 부르는 소재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묵상하실 때에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 그런 믿음,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꽃꽂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은 딱히 구조물을 만들 거는 아니고요. 좀 키가 크게 올라오는 소재들을 한번 자리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길쭉하게 올라오는 소재들은 높이를 강조해 주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웅장한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자리공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요즘 나오는 자리공은요, 이렇게 키가 크고 단단하고 좋아요. 사실 미국 자리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국의 잡초 같은 소재였어요, 원래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같이 잡초가 딸려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산에 가면 좀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잡초기 때문에 되게 잘 자라요. 그냥 누가 막 씨를 뿌리고 거둔 것도 아닌데 그냥 쑥쑥쑥쑥 잘 자라는 소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막 볼 수 있는 소재들이고 여름 내내 감상하실 수 있는데 지금 가져온 거는 어떠냐면 연한 핑크빛에다 초록색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막 연근 것 같은 느낌으로 자주색빛을 진하게 그리고 검정색빛이 나는 그런 열매, 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다음 주 마지막 주 금요일에 배송을 해서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꽃을 꽂을 때 보면 요거보다 조금 진하거나 요 정도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한 핑크 혹은 이 줄기에 붉은 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을 선택했거든요. 요걸로 한번 기둥을 만들어 볼게요. 네, 이 작품 마음에 드시면요, 밑에 아래 링크를 따라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맥주 감사주일 전 금요일에 발송이 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자, 저는 오늘 이 플로럴 폼을 3장 반 정도가 들어가는 사이즈를 정했는데 4장이 거의 4장 가까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이즈는 따로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 보고서 요 정도 사이즈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걸로 해도 되겠구나 라고 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커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또 사이즈를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를 살아가면서 갑자기 막 그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네. 음악을 막 들으면서 잠깐 예전에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교육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들판에 뭔가 풍성하고 좀 우리가 수확할 만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표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납작하고 낮게 세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국 자리공부터 뒷부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자, 맨 뒤쪽 부분에부터 꽂을 거예요. 가운데 꽂으면요, 뒤에가 너무 많이 남고 벽이 앞이 너무 이렇게 좁아지는 경향이 생기니까 뒤에서부터 꽂아줄 겁니다. 이런 소재들을요, 그냥 자연스럽게 꽂아주세요.
돌려가면서 높이는 너무 낮게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길이를 거의 다 쓸 것 같아요. 6대 혹은 뭐 7대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라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너무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 골고루 꽂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정도만 놓고 네, 됐습니다. 멀리서 한번 볼까요? 높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어 놨죠. 위에도 있고 중간에도 아래도 있고 이렇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라인을 그냥 그대로만 쓰셔도 예쁘게 어레인지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져온 가을에는 색칠되어 있는 소재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그냥 자연색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연색의 그런 밀이 있습니다. 요거를요, 요 상태로 두면은 사실 잘 튀지 않아서 오늘은 빨간 장미랑 같이 믹스를 해볼 거예요. 자연밀을 3단 정도 가져왔는데 2단 정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둘, 3개 놓을 건지 하나, 2개 놓을 건지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조금 지저분한 것만 떼고 말라진 거니까 깨끗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비슷한 길이로 여러 개 자를 거예요. 장미부터 넣을게요. 자, 푸에고 장미고요. 대부분 빨간 장미 달라고 하면은 이 푸에고를 주실 거예요. 푸에고는 중간중간에 가시가 많으니까 좀 손 조심하시고, 금방 저도 한번 찔렸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게 할 만큼 아픈. 자, 요 사이사이에 장미로 뭔가 포인트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장미 반단 정도 위에 올리고 아래 한 단 정도 내리고, 그리고 해바라기 한쪽에 두고 이렇게 할 건데, 먼저 키가 큰 걸로 먼저 중간쯤에다 꽂으시면 돼요. 맨 뒤에는 지금 자리공이 있으니까. 그리고 얼굴이 큰 장미들이 가끔 좀 주인공처럼 뭔가 임팩트 있게 있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써주시는데,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공간이 살짝, 이 장미가 앞으로 살짝 기울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자로만 꽂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왜 조금씩 띄는가 라고 금방 알려드릴 건데, 여기 사이에 밀을 넣을 거기 때문이에요. 여름에는 장미들 얼굴이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리시안서스를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는 얼굴이 너무 소멸할 정도로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고, 푸에고를 썼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로 한 7송이 정도 났는데요. 중간에 한 송이 정도만 더, 뭐 8송이? 사실 10송이 다 쓰셔도 돼요. 저보다 조금 더 넓고 크게 꽂으신다면 한 단을 다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8송이 정도 써봤고요. 먼저 이제 이 옆에 부분은 또 이제 해바라기로 넣을 건데, 얼굴이 큰 해바라기가 5송이 있습니다. 일부러 높이를 똑같이 하셔도 좋고요. 빨강, 노랑 이렇게 색깔을 너무 원색적으로 고른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색감으로 눈에 시선을 사로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계절에 조금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해바라기와 노랑, 빨간 장미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막 얼굴이 큰 꽃들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얼굴이 조금 완전히 큰 거를 좀 정중앙에 놓고 싶어서 작은 걸 좀 뒤로 보냈어요. 완전히 포인트가 될 거는 정확하게 하시고, 색감으로 확 튀게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이 밀이 자연색밖에 없다 보니까 색감이 튀지 않잖아요. 그 텍스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다른 꽃들의 색감을 조금 빌려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는요,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전꽃꽂이 디자인 베이직 수업을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 물론 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선생님 멀어서 못 갔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모양을 만들까,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멤버십을 들으시면 52주 교회 꽃꽂이를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배운 거라서 52주 교회 꽃꽂이만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은 밑에 멤버십이 여러 종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화장식 기능사, 52주 묵상 꽃꽂이, 그리고 성전 꽃꽂이 디자인 수업 베이직이 3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잘 선택하셔서 결제를 하셔야 돼요. 결제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많은 영상들도 있지만요. 최신 영상들은 사실 유료 멤버십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이천에서도 계속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송이 정도 됐는데 너무 앞에 보는 게 싫어가지고 조금씩은 각도를 좀 다르게 했어요. 높낮이 다르게 했고 이 상태에서 밀을 1단, 2단 정도를 얘네 옆에다가 꾸며줄 건데요. 한꺼번에 여러 개씩 꽂아도 되니까 아까 길이감을 좀 조절했죠. 묶어서 꽂지 않으셔도 돼요. 느낌이 약간 장미 잎사귀 같고 장미 열매 같은 느낌으로 사이사이 채워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얼굴을 가려도 괜찮아요.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 제가 미리 데몬할 때 색깔이 있는 밀을 찾았다면 그냥 이것들끼리만 묶어가지고 보여드렸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3단을 가져왔는데 한 단씩만 써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모자라면 또 써도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1단 양이 이 정도입니다 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양을 조절하시면 돼요. 자, 해바라기는 얼굴이 커서 사이사이에 공간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조금 이런 데서 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요. 네, 됐어요. 자, 꽂아보니까 이 앞에 장미 하나 얼굴이 큰 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송이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자리공이 없으면 위쪽 부분이 허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자리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일자로만 꽂아도 괜찮다. 그러면 초록색 말체를 사용하셔도 되고 부들잎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걸로 키를 높이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막 청사철 이렇게 길쭉하게 쭉쭉 뻗어 있는 소재들 그냥 뒤에 벽처럼 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우리가 그 하이페리쿰, 그 몬스테라 잎으로 한번 마무리를 할 건데요. 몬스테라 잎입니다. 저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몬스테라를 가져왔어요. 그냥 일반 몬스테라는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끔 조금 더 작은 게 나오기도 해요. 이런 모양인데 엄청 큰 걸 쓰고 싶어. 그러면은 꼭 특대 큰 사이즈라고 꼭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다 몬스테라가 막 이만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건 한 5대씩 붙어 있고 얘네들은 10대로 묶어져 있습니다. 얘네는 아래에다가 너무 짧지 않게 좀 길게 이렇게 빼줄 건데요. 선생님들 보셨을 때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 잎사귀는 이 앞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네. 너무 화기에 붙지 않게끔 조금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길게 여기를 빼고 있어요. 아랫부분은 이렇게 몬스테라 잎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이페리쿰. 하이페리쿰은 제가 조금 생각했을 때 지금 열매로 쓰기는 제일 적당하거든요. 초록 색깔만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빨간 색깔이 들어가 있는 소재도 있어요. 지금 나오는 이 하이페리쿰이요. 잎사귀도 되게 많이 붙어 있고 깨끗하고 열매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쓰고 싶어서 여기 밑에 부분은 이 몬스테라로만 받침을 해줬고
또 다른 그린들을 쓰지는 않고 이 하이페리쿰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한번 넣어줄 거예요. 자, 제가 일부러 몬스테라 잎을 짧게 화기 가까이에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도 좀 길어져도 돼요. 이렇게 밖으로 나와도 돼요. 지금 한 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한 단을 다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풍성하게 빽빽하게 꽂는 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 여기는 초록색이 너무 많아 빽빽해 그러면은 잎사귀를 조금 떼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이 자리공 근처에다가 두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세우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한 단의 양이 넉넉하기 때문에 한 벌 안에 한 단으로 그냥 다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모양을 내는 거는 이미 다 했으니까 채우는 거를 또 잘 해야겠죠. 채우는 거를 다 했는데도 양이 많아서 넉넉할 것 같아. 그럴 때는 또 이제 일부러 사이사이에 조금 더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항상 앞에 놓으면 뒤에도 비슷한 양으로 채워줘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여기 뒤편까지는 꽃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벽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안 넣으셔도 되지만 소지가 남으면 끝에까지 또 완료를 해주시고 얘네만 들어가도 사실은 되게 풍성해요. 그죠? 자, 전체적으로 계속 부피감 보면서 그리고 얘네는 지금 뭐가 잘 보여야 되죠? 열매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워서 옆모습 보여주지 말고 살짝 앞으로 각도를 눕히면서 꽂아서 이 붉은색 열매가 잘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하이페리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예뻐 보이고 여기가 깨끗하고 좋은 애들을 이건 중심에다 이렇게 놔주세요. 자, 짧게 플로럴 폼 가까이에도 있지만 이 몬스테라 밖으로 조금씩 색감들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싱그럽고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꽂은 애들보다 조금 길게 해서 밖으로 하나씩만 이렇게 빼줘도 예뻐요. 너무 여기 안에서만 똑 떨어지게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들판에 열매가 있고 밀이 있고 하는 것들을 좀 그런 분위기를 내주고 싶은 거니까 너무 똑 떨어지는 느낌으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단을 거의 다 썼어요. 단이 좋은데 잎사귀가 잔잔하게. 사실 만약에 일반 그린 소재를 채우는 그린 소재를 쓰고 나서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싶은데 그러면 만약에 저 같으면 천일홍 같은 걸 쓸 것 같아요. 천일홍은 부담스럽지 않게 멋을 내줄 수 있는 소재니까 동글동글하게 튀어나와도 좋고 자, 플로럴폼이 다 가려질 정도로 한 단을 다 꽂았어요. 네, 옆모습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맨 뒷부분에 이렇게 미국 자리공이 있고 앞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각도를 낮춰가지고 키를 내리면 여기에서 다 꽃들이 보일 수 있어요. 낮은 곳에서. 왜냐면 우리가 아래쪽에서도 감상하기 때문에 자, 사실 아래쪽에다가요 더 많은 꽃들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이페리쿰의 열매가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이페리쿰의 잎사귀 자체가 지금 단단하고 색감이 진해서 아래쪽을 다 가려줬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혹시 뭐 소고기라든지 아니면은 천일홍 같은 거 좀 더 넣고 싶어요 하시면 더 넣으셔도 되는데 이 하이페리쿰의 동그란 열매의 느낌이 천일홍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소고기라든지 맨드람이라든지 혹은 우리 좀 풍성하게 덩어리진 듯한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꽃들은 메리골드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배송해드린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가을에 메리골드를 잘 썼는데 간혹 목이 부러지거나 꺾이는 애들이 많아서 메리골드는 배송해서 좀 배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단단하고 좋은 소재들로 이렇게 세팅을 해보았고
요렇게 한 세트로 아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는 거는 어쩌면 절기 꽃꽂이 할 때 그냥 한번 그냥 편하게 쓱 지나갈 수 있는 절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을 더 크게 지키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반년 정도, 우리가 6월을 꽉 채워서 보내고 이제 7월 첫째 주에 칠칠절을 보내거든요. 그럴 때 1년의 반을 지나면서 내가 이제 지금 연초에 계획해서 지금까지 행했던 것들에 아주 작은 첫 열매라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것들, 행사하시는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열매로 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 가정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나 개인의 그런 영성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걸 너무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작은 그런 결과라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첫 열매를 맺었다. 여기까지 왔고 이것을 통해서 하반기까지 쭉 계속 열매 맺는 일을 쭉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기쁘게 또 남은 하반기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같이 만나봤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연락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또 정성껏 저도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배우고 싶으신 것들이나 아니면 조금 궁금하셨던 내용들 좀 메모해 두셨다가 연락 주셔도 좋고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프리즘과 시장에서 만나요 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벌써 사실은 6월 달은 열자마자 꽉 찼어요. 근데 자리가 한 자리 남았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7월, 8월 달은 이제 계속 열려 있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더우니까 물 많이 드시고 또 너무 햇빛 많은 데 가서 오래 서 계시지 마시고 일하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또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에 교회 꽃꽂이 하는 거 조금 스톱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좀 지혜롭게 잘 하시고 꽃을 올리든 뭐 화분을 올리든 상관없죠. 이게 아무리 교회 꽃꽂이가 우리에게 예배 어떤 한 도구로서 귀하게 섬김을 받는다고 섬김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사정에 맞게 그리고 성도들이 평안할 수 있게 그렇게 돕는 손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에 좋은 꽃꽂이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